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강좌 1 기후위기와 인류 001 강의를 맡고 있는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준정입니다. 기후위기와 인류 강좌를 진행하면서 저희 교수진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인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큰 관심과 궁금증을 지닌 수강생들이 모여 서로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서로 다른 시각을 지닌 3명의 교수들과 함께 열린 마음과 시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저희 교수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만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과정이 무척 보람됩니다. 학생들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전공에 따라 지니고 있던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과 시각이 폭넓어지는 과정이 강의 과정에서 많이 목격됩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만 개발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학생,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결 방안을 찾던 학생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다각도로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강좌가 자신의 인생 강의였다는 강의평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앞으로의 전공, 직업,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입니다. 오늘 저는 왜 기후위기와 인류인가? 다시 말해 이 과목의 개설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이 강좌가 중요할까요?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거대 위험입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30여 년 전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때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로 이 지구온난화의 경향이 상당히 복잡다기하게 일어나면서 기후변화라는 말이 일상화됐고요. 이 기후변화의 피해가 너무 커지면서 이제는 기후위기, 더 나아가 기후재앙 이런 말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영어로 글로벌 워밍에서 글로벌 보일링이다, 뜨거워지고 있다. 또 클라이밋플레이션, 우리 경제학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신조어들이 나올 정도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최대 5.7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최대 1.02m 상승할 수 있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게 재앙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3가지 키워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학입니다. 과학자에 의해서 온실기체가 기후변화의 원인임이 규명됐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인간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기후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경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은 인간의 경제성장과 함께 기후변화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과학, 인간, 경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떤 기후변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융합적, 통합적인 탐구가 필요하겠다, 아마 이런 짐작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인간, 경제적 관점을 통합하는 그런 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자연과학을 대표해서 지구과학, 또 인문학을 대표하는 고고학, 또 사회과학을 대표해서 경제학, 이 세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인류와 기후의 상호작용, 또 경제적 피해와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협업적인 팀 티칭이 실현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치는가? 모든 교수가 모든 수업에 모두 참여해서 수강 학생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새롭죠? 기후변화라는 이 주제가 갖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다기한 그런 성격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3명의 서로 다른 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모든 수업에 함께 참여해서 학생들과
토론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질문도 던지고 또 교수들끼리도 서로 질문하는 이런 상당히 다층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과목을 진행하는, 왜냐? 기후변화 자체가 그러한 융합적이고 또 통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소극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학습을 해낼 때 학습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또 교수들로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환경과학부 안진호 교수입니다. 저희 수업은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토론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님이 어떤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기 전에 학생들이 토론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보통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숙제로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하게 되면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의 토론에서는 자기 생각을 갖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 됩니다. 토론은 이제 조별 모임으로 하게 되는데요. 10명 이렇게 한 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조원들끼리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장은 그 토론된 내용을 요약을 해서 토론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다 같이 한 강의실에 모였을 때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조는 그대로 한 학기 내내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또는 2번 정도 조를 재편성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의 다른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전공과 다른 전공을 갖는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나와는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토론 활동에서 나온 도출된 어떤 모아진 의견들이 반드시 어떤 지식에 기반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혹시 학생들이 빠뜨린 중요한 개념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토론 활동 중에 실시간으로 대표들끼리 배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는 학생들이 서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시간도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토론 대신에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현장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습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실습은 빙하시료, 남극에서 가져온 빙하시료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남극의 빙하 조각을 보시면서 그 안에 공기방울이 있는 것을 관찰하고 또 공기방울이 터지면서 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형광 필름을 이용해서 빙하 조각 내에 있는 얼음의 결정 하나하나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듣던 빙하를 직접 만져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극의 빙하가 정말 녹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남극의 빙하를 이용해서 많은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실험으로는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인데요. 학생들은 팀별로 측정기를 받아서
캠퍼스 곳곳에서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이 팀별로 동일한 미션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프를 주게 됩니다. 농도가 이렇게 변하는 장소를 시간에 따라서 잘 다녀오세요 라는 미션을 주면 학생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농도가 올라가고 어느 지역을 가면 농도가 내려갈까? 그리고 농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팀별로 그런 장소, 예상되는 그 지역에 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측정된 자료를 학생들이 갖고 온 다음에 그것을 그래프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팀별로 측정한 농도 자료를 이제 비교하게 되고요. 교수님이 주신 미션에 가장 가깝게 잘 맞춘 팀에게는 어떤 상이 부여됩니다. 선물도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때로는 약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웹사이트를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2030년, 2050년, 2100년도에 예상되는 해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방출 시나리오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어떻게 될까를 직접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륙별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러한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그 다음에 그것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국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아보고 팀별로 알아본 것을 대표가 발표를 하면서 각각 서로 다른 대륙에 대해서 다른 팀끼리 자료를 공유하게 됩니다. 저희 수업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 답사입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한 팀은 당진, 충청남도 당진을 다녀오고요. 또 다른 팀은 인천 지역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와 항공기상청을 다녀옵니다. 당진 답사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진에서는 현대제철, 당진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대산유화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보고 거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환경적 피해가 있는지 현지에서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당진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피해가 그 주민들에게는 매우 큽니다. 특별히 당진 에코파워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원래 저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지역 환경단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 화력발전소 건설을 제지하고 그 대신에 태양광 발전소로 변경해서 짓도록 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도 생생하게 현지의 환경운동단체 담당자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현장 답사 팀은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와 항공기상청을 다녀오게 됩니다. 항공기상청은 인천공항 그 안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기상 상황 정보를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큰 돌풍이 불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난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상 또한 매우 변덕이 심해졌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생생한 현장을 담당하시는 분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북극과 남극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북극에 다산기지가 있고 남극에 장보기지,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극지 연구를 주도하는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가 바로 극지연구소입니다. 극지연구소를 방문하게 될 경우 현장에서 북극 남극에서 많은 연구 경험이 있으신 연구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어떤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극지연구소에 홍보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쇠빙선 그리고 또 북극 남극 기지의 내부는 어떤지 그런 모형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극지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상황실이 있는데요. 극지 상황실에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 남극, 북극 기지에 있는 카메라로부터 오는 현장 그 상황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아라오노가 지금 어디에 쇠빙선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보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간단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학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또 그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가를 다룰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경제 성적표, 그러니까 과거의 GDP를 한번 추산해보는 이런 연구가 경제학 분야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초기 1800년 동안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매우 낯설었다. 그렇게 성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성장이 왜 가능했는가? 다름 아닌 화석 연료의 대량 사용,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과 결합된 화석 연료의 대량 사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인류의 지난 200년간의 근대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실현시켜 주었지만, 그 또한 큰 부작용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지구는 점차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구의 지속적인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로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어떤 나라, 즉 개도국이 됐든 선진국이 됐든 가리지 않고 많은 나라들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불이 있죠. 가뭄이 있습니다. 폭염이 있고 홍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상시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그 강도와 빈도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러나 국가별로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는, 기후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예외 없이 일어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 양상이. 개도국은 아무래도 이런 자연재난에 대한 준비가, 예방이,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어떤 기후 불평등,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산탄소의 배출은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된 선진국이 많이 배출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개도국, 성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들,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의 비중이 매우 적은 나라들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 성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목말라 합니다. 늘 경제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바가 크죠.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과연 경제 성장이 바람직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른바 성장 대 탈성장입니다. 탈성장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탈성장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가 경제 성장 없이는,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욕구들, 욕망들, 또 바람,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기후변화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은 현재는 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수도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 탄소세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현재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면 오히려 미래에는 성장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미래의 높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 아닐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미래는 미래고 현재가 나는 중요하다, 지금 당장의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하는, 성장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은 나는 바라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미래의 성장을 포기하고 현재의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결과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질문들,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할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대안이 뭐냐? 대책이 뭐냐?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문제, 감축하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서 생존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반면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감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역시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당장 피해가 있으니 적응해야 되고, 그러나 피해를 줄이려면 또 감축해야 되는데, 인간의 기술, 또 정부의 재원, 이런 건 다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접근이 지혜로운 것이고 미래 사회에, 또 미래 세대에 좀 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적응과 감축, 이 두 가지 노력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했을 때 받는 피해가 적지 않음을 또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우리의 경제 발전 전략은 무엇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업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분야를 맡은 저는 고고학 전공자로서 과거 환경 변화에 인류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했는지를 연구하는 환경 고고학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는 인류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되풀이되는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어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후빙기에 들어와서도 중세 온난기, 소빙화기라는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기후 변화를 겪으며 인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진화하고 도태되는 과정에 환경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중세 온난기와 근세 소빙하기 동안 많은 문명과 국가가 부상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패스트의 창궐, 마녀 사냥, 대기근, 대혁명, 근대 국가의 부상 등 굵직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고 논의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가 인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해보고,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인문학 분야의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주로 획기적인 기술적 혁신,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처 등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생태학적 측면, 인문학적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수강생들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후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전체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우리 개개인의 생각, 태도, 행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보는 과정은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자연과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후 위기와 인류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적, 과학적 측면에서 기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측면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변화가 자연적인 변동의 일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가 오게 된 원인이 인간의 활동, 어떤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는 갖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의 주 원인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온실가스가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 자연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인위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인간이 방출한 이러한 온실가스가 얼마나 대기 중에 머물게 되는지 자연적으로 머물고 소멸되는 것에 어떠한 과학적 법칙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루게 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해수면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빙하의 용융과 또 바닷물이 데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빙하의 용융에는 어떠한 기작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빙하 용융은 어떠하며 빙하 용융에 따라서 우리 지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다루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가능한 종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그런 다시 원 상태로 복귀되기 어려운 그런 변화,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 변화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수업은 융합 수업입니다.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 사회과학적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교수님도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